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이번 시리즈 2편에서는 태국 여행의 여러가지 요소들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저번 비디오에서 인도에서 온 것들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중국 역시 정말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해왔어요. 예전에 수코타이 왕국이 불교를 수입했다는 남부의 나콘시 탐란, 훨씬 전에 당나라 문헌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시암 왕국은 중국에다 조공을 하기도 했죠. 돈이란 게 참 커요. 수코타이를 이어 등장한 아유타야 왕국은 인도와 중국 사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가져오는 중국 상인들은 태국에서 우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과는 다르게 이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더 상업적이었어요. 무역, 장사를 많이 하고 중국인 정착촌이 생기고 그랬지만 사회가 중국 스타일로 재편되진 않았다, 이런 거죠. 이것 역시 중원 왕조의 정책에 따라 이것저것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명나라같이 해금령을 할 경우에 공식적인 무역 루트가 끊기니까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장사를 포기하고 이 태국에 정착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해금령이나 공도 정책이 풀릴 때는 다시 무역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 바뀌는 거는 18세기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청나라는 쇠퇴해가고 서양 제국들이 동양을 침략해오는 그런 시대. 중국 농촌은 전란과 기아에 의해 시달리며 파괴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도도 서구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됐는데 왜 중국보다 유입이 적었냐 하면요, 두 지역의 상황이 조금 달랐던 게 있습니다. 인도는 아예 영국령 인도였죠. 제국의 식민지로 영국에 의해서 통치된 지역이에요. 물론 동남아시아에도 영국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버마, 태국, 말레이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왔지만, 그 외에도 서인도 제도, 동아프리카, 영국 본토, 이런 다른 영국 식민지나 본토로 분산이 된 거죠. 애초에 인도는 동남아시아를 향해 열릴 만큼 인도양 서쪽, 서양을 향해 열려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그 전체가 식민지가 된 적은 없었어요. 영국령 인도처럼 본국이란 개념이 없었죠. 또 갈만한 것도 애매하고요. 동쪽은 일본, 북쪽은 척박한 시베리아, 서쪽은 사막. 결국 남은 거는 예전부터 무역관계가 있던, 그리고 서양 제국들이 들어와 막 이것저것 뚝딱뚝딱 하는 남쪽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유입된 중국의 영향력은 예전에 인도가 가져왔던 그런 문화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중세 태국 지역의 왕들은 이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선진 지역인 인도에서 불교와 이런저런 문물들을 가져왔죠. 인도에서 가져온 것들이 수백 년간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에 정말 깊숙이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겁나게 유입될 때는 이미 선진 지역은 동양이 아니었습니다. 선진 지역은 저 멀리 서양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도에서 갖고 왔던 것처럼 그런 선진 문화나 문물은 근대화 시기에 중국이 아니라 서양에서 채용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 넘어온 중국계들은 예전에 인도 문화가 했던 것처럼 사회를 크게 바꿔놓지 못했죠. 물론 그거랑 별개로 크게 자리는 잡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꽉 잡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자들이 가져온 음식. 중국계들은 상업에 주로 종사했습니다. 전 근대의 태국 사회는 농업에 근본을 두고 있었고, 기존 기득권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땅을 주기 싫어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은 남은 자리인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 중국계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강해지며 전국계 자본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중국계 태국인 부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세븐일레븐과 통신산업, 그리고 각종 식품산업에서 엄청나게 막강한 태국 민간 최대 갑부 CP그룹, 센트럴 쇼핑몰을 비롯해 호텔 등 유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센트럴그룹, 면세점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를 소유한 킹파워, 그리고 태국에서 순위권에 드는 방콕은행, 카시콘은행, 그리고 창맥주를 만드는 타이 베버리지까지 전부 중국계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이민자들의 음식, 아마 여러분들이 태국에 갔을 때 많이 먹고 좋아하는 음식이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거든요. 치킨라이스 카오만가이, 족발덮밥, 카오카무, 쌀국수, 꼬이띠오, 볶음 쌀국수, 팥시우, 전부 중국 남부 광동 요리의 일부인 조주 요리를 기원으로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목닭, 팥에 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음식,
태국 대표 음식인 팟타이도 시작은 중국 이민자들이고요. 1930~40년대에 태국 총리 피부송크람은 강경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들이 자주 먹던 볶음면, 꼬에띠어 팥이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걸 보고 경계했어요. 저거 우리 거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태국식으로 개량하고 레시피를 배포한 게 바로 팟타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국의 여러 음식들 중에 젓가락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들어온 면 요리들입니다. 다른 거는 다 포크랑 숟가락으로 먹죠. 또 그렇게 여행하는 입장에서 와닿진 않지만 중국과 태국은 경제적으로도 현재 인도에 비해 굉장히 밀접해요. 태국의 수출 비중에서는 중국이 11.7%로 1등, 14%인 미국과 근접하며 일본 9.5%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2등입니다. 반면 인도는 2.84%에 불과하고요. 태국이 수입하는 나라, 중국이 독주하는 1등 21.9%고요. 일본이 13.9%, 한국이 3.82%인데 인도는 아주 작은 한국이나 사우디보다 더 작은 2.1%에 불과했어요. 그 덩치상 인도는 세계 GDP 5, 6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큰 나라인데, 그리고 옆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규모가 작은 거죠. 물론 인도양에 접한 그 위치 특성상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멀어지기 힘든 나라지만 정치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모든 면에서 깊숙하게 얽힌 중국보다는 그 밀접도가 떨어지는 거죠. 반면 중국은 태국에 대한 투자도 급격하게 늘리고 있고, 또 중국 운남성의 쿤밍이랑 방콕을 고속철도로 이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중국은 예전에 인도 문화가 했던 것처럼 태국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왕족이 중국계고, 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중국계고, 또 태국의 음식 문화에도 중국 이민자들의 감정과 음식이 널리 퍼져 있고, 근본은 인도에 있지만 실세는 중국이 먹은 그런 느낌이네요. 또 지금은 그 커진 경쟁을 바탕으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태국에 많이 침투하려고 했고요. 네, 이번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태국에 있는 것들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거. 다른 시각으로 태국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들을 바라보면 여행이 좀 더 재밌어지겠죠?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트리콤판이었습니다. 가끔가.